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마시는 좋은 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는 20대에서 40대 분들, 이런 분들 중에 빚을 내서 투자를 하신 분들, 그리고 연끌을 하신 분들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실 것 같아요. 그러한 이유는 간단하죠. 자산시장의 상승세가 멈춰지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 코스피 그래프인데요. 고점 대비해서 10% 넘게 하락을 했다가 겨우 반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반등도 그다지 힘있게 반등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다시 3,300포인트를 넘어가는 거 네, 아마 전 고점을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오히려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미국발 테이퍼링 또 금리 인상 이후 국내 주식의 바닥 다지기를 하긴 한 이후 그때 들어가심이 좀 더 좋아 보인다는 얘기죠.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아파트값 변곡점 맞나? 그래요. 아마 이 제목은 어제 저희 방송의 내용과 아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서울 상승세가 꺾이고 한 달 새에 매물이 8%가 증가되었다는 거예요.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현지 부동산 사장의 이야기인데요. 추석 이후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느는데 매수 문의는 거의 끊겼다는 거죠. 이제 집값은 오른 만큼 오른 건가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누가? 현지 부동산들이요. 그 정도로 매수세가 없다, 매수세가 많이 끊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많겠죠. 그런데 뭐니 해도 역시 수요와 공급 법칙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 부동산 가격 상승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어제 저희 방송에서도 좀 잠깐 말씀해드렸죠. 한국부동산원의 주거아파트 가격 동향 살펴보면 매매 가격 지수가 되었던 전세 가격 지수가 되었던 지난주 대비해서 이처럼 서울 아파트 변동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의 가격 변동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가격이 폭락했다, 떨어졌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서울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서울 아파트의 매수 우위 지수를 놓고 보면 8월 16일은 112.3이고 8월 29일은 108.0, 9월 13일은 105.3, 9월 27일은 102, 그리고 10월 4일에는 96.9, 즉 서울 아파트 매수 우위 지수가 100 미만, 즉 매수세가 줄어들고 있다, 매수 의향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실히 알 수가 있고요. 10월 11일 기준으로 한다면 94.5까지 이처럼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건수도 한번 살펴보면 지난 8월 16일에는 38,222건, 8월 29일에는 38,608건, 9월 13일에는 39,125건으로 증가가 되었죠. 그런데 9월 27일은 38,074건으로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요 시기는 추석 연휴가 껴서 매물이 좀 줄어들었겠죠. 그리고 10월달 들어서 10월 4일에는 39,451건, 10월 11일에는 39,588건으로 어때요 여러분? 8월달 대비해서 이제 9월달, 10월달 매물이 서울 아파트의 매물 건수가 이 정도로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청약 불패 끝났나? 서울 분양 아파트에서 무더기 미계약 사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부족이 심화하면서 나왔다 하면 완판을 기록하는 청약시장에서 최근 일부 단지 미계약이, 즉 아파트를 청약해놓고 계약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미계약이 발생하는 등 청약 열기도 다소 주춤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러한 아파트들은 나홀로 아파트이거나 그 오피스텔 같은 아파트,
그리고 빌라 같은 아파트일 가능성이 많겠죠. 유명 건설회사가 짓는 게 아닌 아파트일 가능성이 많겠죠. 아무튼 서울 아파트의 분위기가 또한 서울의 청약시장 분위기도 이제 심상치 않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 대출 금리 인상에 11월 달에는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영끌이나 비투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서서히 힘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금리를 0.25를 인상했는데 이렇게 기존금리 0.25 인상을 하면 뭐 대부분 이렇게도 생각하겠죠. 0.25%? 뭐 그까이 거 그거. 아니 아파트를 사두면 매덕이 올라가는데 뭐 대출금리 0.25 그까이 거 그거 뭐 이자 해봤자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대출 금리는 최저 0.5에서 거의 뭐 1% 가까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기존금리 인상에 우대 금리를 깎아버리고요. 가상금리를 인상하니 실질적인 대출 금리가 이 정도로 상승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다음 달 11월 달에 또 한 번 0.25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 그렇죠? 야 이거 지금 생각해봐도 야 이거 결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하면 대출 이자가 1%에서 2% 가까이 인상되는 건데 이거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 사람들 이거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여기에 또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대출 이자만 갚아 나가는 게 아니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라는 거 요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원금도 같이 갚아 나가야 된다는 사실 이 부분이 중점이지 않습니까? 이거 뭐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같은 경기에요. 뭘 해가지고 한 달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하는 원리금을 갚아 나가냐는 거예요. 그렇죠? 뭐 지금까지야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줬으니까 어떻게 보면 상관없었죠. 야, 요게 투자의 재미야. 은행 돈을 투자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어. 야, 이게 투자의 재미야. 라고 말씀들을 하셨겠죠. 그때 중요한 거는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보합이야. 안 올라가. 그럴 경우에는 은행 이자만 증가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혹시라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면,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때는요, 답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제가 보는 점에서는 영끌을 한 사람들, 비투를 하신 분들 입장이라면 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답이 없어, 답이. 그리고 아마도 이러한 현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미래가 불안하다라는 느낌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위기가 닥쳐오면 내가 먼저 손절매, 내가 먼저 팔고 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중요한 부분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실제적인 위험이 쾅 하고 터지기 이전에 사람들은 미리 정리를 할 가능성도 증가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앞으로는요, 빚내서 집을 사는 경우 그리고 빚을 내서 주식을 하는 경우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이 다가올 것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막 새벽에 잠을 깨서 미국의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살펴보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 매일매일이 불안하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주식과 부동산 투자는 그냥 뭐 장기적인 흐름을 놓고 보세요. 장기적인 흐름은 좋을 가능성보다는 앞으로 좋지 않은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지 않나요? 그러하니 투자에 있어서는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하심이 좋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아시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